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XRP 코인이에요. XRP 코인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 받아도 다시 끌어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또 체크가 되죠. 여기를 다시 끌어올리면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또 관세 발표했고 이제는 관세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펼쳐질지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또 아래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확실한 정보, 그리고 이런 정보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변동성 있는 장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꼭 정보 받고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보 외에도 하나 또 드리는 게 있죠. 바로 코인 파일 하나 드립니다.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기본부터 주요 경제 지표까지 총 150페이지 됩니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읽어보시면서 같이 저랑 대응해 좋고요. 또 제가 드리는 정보와 함께 같이 받아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투자자 자세부터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적 분석부터가 중요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 부분이고, 지지와 저항 라인, 추세, 그리고 추세선 이런 등 있습니다. 다 받아보시고 읽어보시면서 저랑 같이 이 어려운 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플. 이제는 움직임이 이제는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나올 때도 되었고요. 저 현재까지 고가 얼마 찍었습니까? 3,183원. 저가는 3,071원. 그리고 지금은 3,086원이에요. 이 라인을 계속적으로 버텨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발표 후, 관세 발표 이후로는 한 번은 또 변동성을 주겠지만 이제는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 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완벽한 저점을 형성하고 가고 있고, 이 부분이 또 여기 12월 달에 이 저점과 똑같죠. 똑같이 가고 이제는 폭발력이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이제 끌어올리고, 또 다시 이것도 이렇게 끌어올려 주니까 어제 또 기술적 반등 나온 것처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때는 이 끌어올렸던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끌어올렸습니까? 바로 트럼프의 취임이에요. 트럼프 취임으로 인해서 이 우리 가상자산이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런 부분으로 기대감으로 쭉 끌어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소송에 대한 합의가 있고요.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 자체가 없었던 것은 트럼프가 이 관세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컸고, 그리고 이 합의점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SEC가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리고 또 이 공식적 인정과 더불어서 SEC가 막아놨던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까지도 풀어져야지, 이게 풀어져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리플은 랠리를 달린다. 그러면 이게 달려지면서 폭발력이 나와줄 수밖에 없죠. 이제는 그동안 묶였던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는 움직이죠.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제 어차피 이것은 이거니까, 관세는 관세니까 이제 관세는 관세대로 가고, 또 우리는 탈중앙화 금융답게 이제는 본격적으로 랠리를 펼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뉴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소송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보유자들 뭐라고 합니까? 이 리플 소송 종결 후에 SEC의 최종 입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기 때문에. 자, 리플랩스와 증권거래위원회 SEC 간의 길었던 4년간의 이 법적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SEC가 공식적으로 항소를 취하했고, 또 리플은 5천만 달러 벌금을 지불하고 교차 항소도 취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리플에 대한 법원 금지 명령이 해제돼야 되는데, 이것은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 금지 명령 해제가 곧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반전이 있다는 게 뭐냐면, 이 엄청난 승리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치솟지 않았어요. 그냥 1% 딸랑 찍었죠. 1% 찍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것은 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가격이. 그리고 이것은 XRP 보유자들 말인데,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 그리고 이 소셜미디어를 향하는 한 가지 요구하고 있다. 뭡니까? 바로 이 사건이 정말로 끝났는지 확인하는 SEC의 공식적인 성명.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공식적인 성명이 있어야지 올라간다. 당연히 인정해야죠. 지금 계속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있어요. 비공개를 하면서 발표를 계속적으로 이루고 있죠. 뭐 그동안 소송에 들어갔던 뭐 코인이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이런 거 다 발표를 했고, 이제는 비공개 회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4월 3일 날 현지 시간, 우리 시간은 4월 4일 새벽에 알게 됩니다. 비공개 회의를 하고 나서는 또 공식 발표가 나오는데
어떠한 발표가 나오느냐가 좀 상당히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XRP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XRP만 남아 있어요. 현재 소송에 관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시장은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우리는 다른 사건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대했던 것처럼 SEC의 발표를 원하고 있다. 이런 지금 이런 요구가 상당히 커지고 있고 또 SEC가 소송에 취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고 또 그 침묵이 사람들을 지금 미치게 만들고 있다라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래요. 이게 공식 발표가 나와야 이 공식 발표가 나와야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있는데 이게 진짜 소송이 끝난 건지 진짜 합의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아직 확실하게 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일각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SEC가 이 공식적으로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 폴 애킨스가 의장을 확정되길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길고 길었던 이 소송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이 폴 애킨스 새로운 의장이 지난주에 청문회를 했죠. 청문회 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곧 온다는 얘기고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공식 발표가 폴 애킨스가 오면서 이 폴 애킨스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판단도 들어보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자, 또 보시면 SEC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이 리플의 CEO인 바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25년 3월 19일 날 디지털 자산 서밋에서 SEC의 공식 성명도 없이 이 사건의 기각이 유효하다고 말하면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성명 없어도 이것은 해결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공식 성명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고 공식적 뉴스를 좋아하죠. 이게 그냥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간다는 얘기는 무언가가 좀 확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지금 당장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소식 전해준 후에 SEC의 가격이 잠시 2.6까지도 올랐었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지만 지금 시장은 그 이 큰 움직임을 보이기 전에 SEC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XR 보유자들 계속 공식 성명은 어디에 있냐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자체가 이제는 곧 이렇게 나온다면 곧 SEC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 판매에 대한 종료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큰 움직임은 이제는 리플한테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뉴스가 또 하나 있죠. 보면 자, 곧 XRP는 상위 1%만 살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전문가들은 이 경고가 현실이 될까라고 나왔는데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 알파 라이언스 아카데미 설립자 에도 아르도 파리나는 XRP가 머지않아 일반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자산이 될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지금 현 단가 뭐 2달러, 3달러가 아니라 지금 우리 업비트상으로는 뭐 3,000원, 4,000원이 아니라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XRP가 상위 1%만 보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월 2일이었습니다. 4월 2일 현재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이 파리나는 인플레이션, 임금 정체, 또 부채 급증으로 전 세계 경제 상황을 악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죠. 미국은 지금 나라 빚이 35조 달러죠.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도 들립니까? 이 XRP까지 비축 자산으로 간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비축 자산으로 갈 확률이 커요. 지금 이 벌금 있잖아요. 이 벌금. 에스크롤에 옮겨놨던 1억 2,500만 달러, 5천만 달러만 내기로 했는데 7,500만 달러가 남아있죠. 이것을 기부 형식으로 미국 정부에 낸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XRP로 내면 이게 비축 자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전략준비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것도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깨야 할 정보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식료품, 뭐 주거 비용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XRP 같은 자산이 생존을 위해 현금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비용을 하기 위해서 판다는 얘기죠. 팝니다.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금이 없으면 팔아야죠.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걸러질 만큼 다 걸러진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 밑에 내용을 또 보면 자, 더 크립토 베이직은요. 이런 경제적 압박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 점차 이탈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힘드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계속 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내려온다고 해서 매도하고 또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매도하고 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손실을 입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제가 이런 것을 중심을 잡아드리고 이런 매도 타이밍을 잡아드리니까 이런 정보를 좀 바꿔 가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매도하는 것은 누가 들어온다?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지금 채우고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죠. 이렇게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 뭐예요? 고래예요. 기관 기업이죠. 고래들은 뭐예요? 기관 기업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물량을 다 흡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이 XRP가 지금 이 불장 대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얕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리테일 참여자 감소 이 명확한 신호라고 설명하고, 또 이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심화가 되면 XRP는 이제는 급등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급등 이 공급량도 지금 이 XRP CEO가 언급을 했죠. 언급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바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또 CBDC 채택에도 핵심 변수가 떠오르고 있고, 이 팔이 나는 유럽의 디지털 유로가 25년 중에 리플 랩저를 기반으로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또 이미 이 몬테그로가 XRP 랩저를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럽에서 디지털 유로가 나오죠. 이것을 XRP 이 기반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부분. 지금 리플 자체가 지금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투자가 이것은 생존이 아닌 특권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만이 XRP를 끝까지 보유할 수 있다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게 XRP가 향후 100달러, 심지어는 1000달러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축 자산을 가잖아요. 비축 자산으로 가면 이게 1000배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단가에서 1000배. 그러면 지금이 3,000원대잖아요. 3,000 지금 90원 정도 하는데, 이 3,000원에서 그냥 공 3개만 붙여봐요. 얼마입니까? 300만 원입니다. 1 XRP당 300만 원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보유자가 극소수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게 상위 1%만이 가질 수 있는 코인이 될 수 있다. 자, 이것을 어떤 것과 비교해 보면 좋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처음에 출시했을 때 아무도 쳐다도 안 봤죠. 여러분들 많은 분들 그러셨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뭐냐라고 하신 분들. 1달러 했을 때가 있었어요. 1비트가 1달러.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비트가 1억입니다. 1억 지금 1억 2천 정도 되죠? 이렇게 되는 부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이만큼 올라갈 줄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XRP가 300만 원 갈까? 갑니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도 우리는 잘 들고 계셔요. 잘 들고 계시는 거 맞고요. 또 보면 밑에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나왔습니까? 준비된 소수만이 XRP 상승의 수혜자가 될 수 있고, 또 지금이야말로 장기 보유 전략을 확고해야 할 시기. 그러니까 지금을 잘 버티면 정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라고 봅니다. 또 XRP가 이 미래가 중앙화된 금융 이 속에서 탈중앙화된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금 제가 전 영상에도 소개시켜 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이더리움 EVM 기반으로 이 스마트 컨택트 사업을 벌이는 이 부분을 테스트 메인넷에 성공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된다면 이제 스마트 컨택트 저장 공간까지도 완벽하게 갖추는 XRP가 되고, 그만큼 이제는 탈중앙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이 XRP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자, 제가 이 공급량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CEO가 직접 언급을 했어요. 자, 보시면요. 이 밑에 내용에 지금 간추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리플 CEO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언젠가는 XR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점부터 XR 판매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그리고 예전만큼 그 규모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지금 오늘 에스크로로 옮겨진 항상 10억 개가 이동하고 10억 개가 잠기죠. 이 부분도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가면 좋고요. 또 예전에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비난받았던 이 공급량,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부를 팔았다고 비난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이 리플의 정책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리플랩스가 전체 XRP 공급량의 42%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는 이 공급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가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리플은 이제는 지금 이 공급량이 줄어들어 올라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흥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으로도 올라가. 그리고 또 이 ETF에 대한 기대감, 그것도 승인이 되면 더욱더 올라가고요. 여기 IPO, 이 나스닥에 리플랩스가 상장하는 기업 공개 과정까지, 여기에 지금 이 벌금까지도 바로 비축 자산으로 간다는 이 부분이 리플의 가격을 얼마만큼 끌어올릴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100달러, 300달러, 400달러 충분히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의 리플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받고 가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보는
지금은 생명이에요. 다 받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고요. 들어오셔서 정보를 다 받으시면 되고 들어오시면 제가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있죠. 바로 매매 관점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구간에 들어가고 어느 구간에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잡아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비중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고 어느 구간 들어가고 나오는 거, 치고 빠지는 거죠. 이것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립니다. 비중도 마찬가지죠. 비중을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할 건데 아니면 50만 원을 가지고 할 건데 아니면 그동안 비중이 많이 실려있던 분들도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포트폴리오. 100만 원, 50만 원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이것을 비중을 나눠서 들어가셔야 되고 이 비중을 많이 실려있는 코인도 비중을 덜어내야 된다. 그래서 시드머니 확보가 지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관세 발표 이후니까 시장은 많은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드머니 확보해놨다면 이런 눌림목이 시장은 이렇게 안 가요. 항상 눌림목이 변동성을 주면서 가죠. 이런 변동성 줄 때마다 시드머니가 있다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당연히 나의 단가 낮아지죠. 그리고 나의 이 개수도 늘어납니다. 코인의 개수도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은 찾아오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중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중 나누는 게.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구간 들어가고 어느 구간 나오는 거죠. 매수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 어떤 매수겠습니까? 저점 매수죠. 그리고 고점 매도입니다. 저점 매수를 해야 되고 고점 매도 해야 된다. 다들 알고 있어요. 근데 막상 투자 들어가시면 이 부분을 못 잡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립니다. 내가 저점에는 무조건 사야 되고 그리고 고점에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꼭 갖고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잡아드린 대로 가시면 충분히 여러분 수익 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내 자산은 불려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 있어요. 링크 정보방 들어오셔서 다 받을 수 있고요. 링크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링크는 이렇게 보이고요. 링크를 눌러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파란 부분이에요. 눌러서 들어오시면 바로 정보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다 받고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정보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수익만 크게 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팔코인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무료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거고요.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팔코인 뉴스였습니다.